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재명이가 유럽 G7 순방 돌아오면서 정청래가 이제 그 마중은 나왔죠. 떠날 때는 이제 그 정청래를 패싱하고 김민석만 놓으라니까 엄청나게 논란이 돼서 이번에는 이제 정청래가 마중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 김민석이는 인사를 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70도 정도 인사를 했죠. 근데 정청래는 이제 그 90도로 이제 그 폴더 인사를 했는데 인상이 정청래도 뭐 씹은 표정처럼 아주 표정이 굳어 있었고요. 이재명이도 이제 그 이를 악물고 있는 아주 그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수고하셨습니다. 딱 한마디 2초 했는데요. 실제 옛날에 4월 달에 그 돌아올 때는 서로에게 웃으면서 환하게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과 정청래 둘 다 표정이 아주 굳어 있었고 실제 90도 폴더 인사는 했지만 정말 그 분위기만 보면 그 전쟁 중이다. 이런 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정청래가 이제 그 당으로 와가지고 당에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공항에 환영하고 나서 환영식, 그러고 이제 그 당으로 돌아왔거든요. 당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그 여러 이제 의원들하고 만나서 뭐라고 이제 그 정청래가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실제 그 당에 들어와서 의원총회 하는데 의총이 앞서가지고 이제 의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도종환 시인이죠. 도종환은 이제 그 문재인 때 문체부 장관했던 친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종환이가 정청래하고 개인적으로 친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때 장관도 하고요. 도종환이가 시인이거든요. 근데 그 접시꽃 당신 이런 거 보면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부인을 그리워하는 시를 써놓고 그러고 바로 다른 여자하고 재혼해버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저는 상당히 그 파렴치한 시인이다. 어떻게 상당히 위선적인 시인이다. 도종환에 대해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도종환 시를 인용해가지고 정청래가 뭐라 했느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종환 시의 구절을 인용해서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겠다. 이 말은 이제 그 이재명하고 지금 심각하게 갈등, 이재명의 그 어떻게 보면 정청래가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죠. 이재명이 그 정청래 보고 출마하지 마. 이러면서 온갖 친명 의원들을 동원해서 정청래를 때려 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는 이제 이렇게 맞으면서 젖으면서 흔들리면서 그래도 내 갈 길을 가서 반드시 꽃을 피운다. 이 말은 반드시 내가 출마해가 이긴다. 이런 이제 의지로 봐야죠. 결국은 이제 이재명에 맞서서 끝까지 한번 싸우겠다. 이번에 반드시 출마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이재명을 완전히 이 굴욕을 반드시 씻어주겠다. 이런 데 의지로 봅니다. 전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도종환 시인의 그 시가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고 젖으면서도 반드시 줄기를 곧게 세워서 꽃을 피운다. 이 말은요. 결국은 이제 반드시 내가 출마해서 이기겠다. 이런 데 의지거든요. 이 말은 이재명과 한판 정면 승부를 불사하겠다. 이런 데 뜻입니다. 그런데 도종환의 시를 전체적으로 별로 길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시를 읽어보면 바로 이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도종환이 흔들리며 피는 꽃, 이런 데 시가 노래도 있죠. 노래로. 시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런 이제 그 시입니다. 결국 이제 그 흔들린다, 젖는다는 표현은요, 이재명이가 온갖 자기를 탄압하고 이런 이제 그 시련, 이걸 말하는 거죠. 이재명이가 정청래에 대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지금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출마를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이런 게 그 지금 외부의 시련, 이런 게 그 흔들린다, 젖는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요, 줄기를 곧게 세우고 꽃을 피우겠다는 말은 내가 반드시 어려움, 시련을 이겨내고 한 송이 꽃을 피우듯이 내가 반드시 출마해서 승리하겠다. 이런 데 의미로 봐야 됩니다. 결국요, 이렇게 되면 그 명청대전은요, 대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은 이게 어떻게든 정청래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는 이 압박을 흔들린다, 또 이게 젖는다, 이 압박을 반드시 이겨내고 자기가 줄기를 곧게 세워서 꽃을 하나 피우겠다는 말은 반드시 내가 출마해서 연임해서 승리하겠다. 누가 봐도 이게 이런 의미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이재명과 정청래 명청 대전은요, 결국 대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둘 사이에 타협, 해서 이제 그 서로 그 통합하는 이런 데 길은 없습니다. 나가면 이제 그 죽기 살기 생사, 죽기 살기로 그 완전히 금고원 일척의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청래가 문조, 털레유, 문재인, 조국, 김어준, 유시민, 문조, 털레유 함께 이게 죽기 살기로 이재명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정청래가 이기면 이재명의 임기는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이 죽는 거예요. 바로 이게 레임덕으로 임기 끝나는 거예요. 정청래가 그랬잖아요. 국민은 영원한데 정권은 짧다. 이 말은 내가 언제든지 이재명 정권을 끝장낼 수 있다. 탄핵.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뭐랬어요. 정청래 척근이 지금 정청래가 출마 안 하면 이재명이가 탄압을 해가지고 당무 개입해가지고 안 노는 걸로 생각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는데 결국 이제 당무 개입이라는 게 이건 범죄거든요. 결국 정청래가 강력하게 경고하는 게 바로 이제 정권이 짧다는 말은 탄핵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당무 개입이라는 말은 형사처벌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과 강력하게 맞서 싸우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청래가 이기면 이재명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이겼다. 이 말은 김민석이 이겼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청래가 죽는 거죠. 민주당이 남아있어 봤자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정청래는 이제 탈출구가 있죠. 바로 이제 탈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친노 친문들이 대거 탈당을 해서 조국이하고 이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좌파별로 좌파가 두 동걸 나면서 완전히 정계 개편이 돼버리는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뭐 저는 제 예측이 확실하다 봅니다. 정청래가 이기면 이제 이재명 임기는 끝난다. 정청래가 지면 민주당이 두 동걸 나면서 조국당과 합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요. 특히 호남에서는요, 이재명에 대한 인기가 없거든요. 호남을 중심으로 조국과 정청래가 손잡고 나가면 이게 충분히 게임이 된다. 어차피 이게 총선 때는요, 제한된 권력인데 권력을 서로 나눌 수가 없거든요. 총선 때는 이제 어차피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저번에도 이게 친명, 횡재, 비명 행사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권력은 이제 부사지간에도 나눌 수가 없다. 따라서 이제 결국 이재명과 정청래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끝나는 싸움이다. 이게 바로 명청대전은 결국 대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어제 정청래가 의원총회에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림에 피는 꽃, 이건 이제 그 언급했다는 말은 내가 어떤 시련과 어떤 게 탄압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겨내고 한 송이 꽃을 피우겠다. 이거는 이게 끝까지 이재명과 맞서 싸우겠다. 이런 이제 의지의 표현입니다. 과연 이게 정청래가 이재명을 이겨가지고 한 송이 꽃을 피울지, 아니면 이게 그 이재명한테 패배해서 결국에 꽃을 못 피우고 쓸쓸하게 떨어지는 꽃잎처럼 과연 이렇게 그 패배해서 탈당으로 좌파가 대분열될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